자, 이제 폴 세미나 참 역사가 깊은데, 물론 우리가 보통 세미나 하면 이 폴이 무슨 뭐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원래 입시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거 이런 걸 위주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또 뭐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이제 수능 그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수능 바뀌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주안점을 줬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당연히 문제죠.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니까. 근데 그 문제가 상당히 이 좁은 범위예요. 국수적인 범위야.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어떻게 개정 과정이 바뀌는가 이런 얘기들은 별도로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미나 듣는 학생이 그런 그 개정 과정에 대한 궁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대학 뭐 다니거나 대학 졸업하거나 뭐 군대 있거나 군대를 졸업하거나 군대 졸업, 군대를 제대하거나 뭐 또는 뭐 심지어 이제 뭐 30살도 넘어가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이 현답을 바래요. 우리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어요. 어리석다는 얘기죠. 이게 물어보는 게 참 어리석어. 제가 이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바라기는 어떤 현답, 해결책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미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답답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 물어보는 게 대표적으로 전보로 가는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나.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들은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전보로 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우선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세미나라는 건 뭔가 하면 정말 성질 죽이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한번 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보고, 뭔가 내가 한번 귀담아 들을 일 있으면 귀담아 들을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위 뭐 외형상 이름은 폴 세미나지만 여러분들 흔히 하는 얘기로는 잔소리라고 그러는데, 원래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들을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폴 세미나 듣는 학생들은 주로 내가 한번 잔소리를 들을 각오가 있다. 그래서 뭔가 한번 좀 알아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그 구성이 내가 있죠. 내가 있고 내 주변에가 우선 이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족이야.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동생, 뭐 이렇게 형제, 이렇게 가족. 이 가족이라는 이 대상하고 떼일래야 떼일 수가 없죠. 물론 뭐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집을 떠나서 나와 있겠지. 집을 떠나서 나와 있지만 그 몸이 떨어져 있는 거지. 영향은 계속 받는 거야. 뭐 SNS라든가 뭐 전화 통화를 위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계속 영향을 받게 돼. 이 두 번째 그 또 인접해 있는 그룹이 뭐 간편하게 얘기하면 친구예요. 친구끼리도 뭐 매일 친구 매일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안 만나더라도 며칠 만에 만나도 항상 영향력. 그래서 저 어디에 있고 어디 살고 뭐 어떻게 이 정도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그룹이야. 이게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이에요. 상당히 어떤 직접적인 뭔가 개인적인 이런 것을 공유하는 그런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룹이죠. 그 다음에 이 바로 이제 바깥쪽 애가 매일 자기가 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약간 떨어져 있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학교. 졸업한 학생은 직장. 군대에 있는 학생들은 군대지. 군대가 뭐 가족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잘 모르죠. 뭐 군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개인 사정 제 어떻게 몰라. 뭐 그냥 이게 약간 둘러싸여 있는 직장이라든가 학교.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 사정을 잘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냥 학생이야. 그 학생에서 아는 거는 저 학생이 뭐 대충 어디 담임선생님 정도 같으면 어디 산다든지, 쟤는 뭐 영어를 잘한다, 아니면 성적이 좋은 애다 나쁜 애다, 뭐 성깔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하고는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죠. 이 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도 물론 사회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사회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어디 살잖아요, 지금.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살면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도 가고, 슈퍼도 가고, 편의점에도 들려서 뭐 먹고, 그 다음 뭐 PC방도 가고, 뭐 지하철도 타면서 주변. 그러니까, 이런 정도 어떤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주변에. 그리고 이제 바깥에가, 한국. 여러분이 한국이지만 안 가본 데 엄청 많죠. 그죠? 안 가본 지역이 많아. 들어는 봤어, 어디 있는지. 이게 지금 저하고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가 이제, 세계.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돼, 세계. 이게 나라별로 따지고, 미국도 있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 쪽도 있고, 남미, 미국 남쪽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도 있고, 유럽도 있고, 무슨 러시아도 있고, 이래. 이 아시아가 물론 좀 가까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지정학적으로, 거리상으로는 아시아에 속해 있으니까 아시아에 가까울 것 같아. 아시아가 나라가 한 45개국 정도 돼요. 엄청 많죠. 우리 해바라면 잘 어렵지. 근데 아시아가 굉장히 가까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요새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가기가 쉽지, 베트남 가기는 쉽지가 않아. 그렇죠? 말만 아시아지.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도 물론 아시아 쪽에 해당되죠. 차라리 어디 유럽 여행을 가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나 독일을 한번 가보기는 쉽지만, 여러분이 라오스를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사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걸로 어떤 교통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 쪽에도 한번 먼저 가보기가 쉽다. 이 바깥까지 생각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우주를 왜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이 세계를 벗어나서 우주 해가지고 생각하면 벌써 이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왜 제가 이걸 그렸느냐? 왜 우주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우주 어떠고 이게 관심 갖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핵심은 자기거든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자신만큼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질 않아. 여러분은 항상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 아무리 옆에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24시간 감시는 불가능해. 아무리 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안에서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제가 얘기 잘하는 게 이제 DNA 얘기 잘해요. 생물은 못하면서 이 DNA 얘기는 잘해요. 근데 이 DNA가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장 여러분이 내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있죠. 부모. 그 다음에 이 엄마 아빠도 다시 또 부모가 있겠죠. 부모. 엄마도 또 이제 이게 부모.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쭉 내려오면 물론 가족끼리 잘 안 닮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얼굴이 닮잖아요. 얼굴이 닮아. 근데 얼굴만 닮는 게 아니에요. 성격도 많이 닮아. 성격만 닮은 게 아니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피도 흐르고, 또 무슨 림프라는 것도 있고, 면역 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닮아가. 그걸 또 생물에서 보면 유전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럼 여러분은 이 네 사람의 형질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우리가 딱딱 끊어서 이건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어떤 이렇게 본받을 점도 있을 거고 피해야 되고 이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더 복잡하면 더 머리 아파. 각각 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게 형질들이 물려와서 여러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해석하려면 나도 모르겠다가 정상.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사실 여기 다 숨어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못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위인이라 그러죠. 위인. 위인전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범인, 일반적인 사람, 범인의 경우는 내가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든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래서 뭐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빠듯해요. 그래서 이 세미나 제가 요새 지금 좀 안 했죠. 한 2년 동안. 뭘 느꼈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기가 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가 변하면 뭐해?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변하기도 어렵지만 혹시 변해도 이 주변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비슷하다고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면 잘 먹으면 얼마까지 잘 먹을 수 있겠어요. 만약 전 세계 유명한 뭐 100대 식당인가? 그 100대 식당인가만을 전부 다니면서 밥 먹으러 다니려면 그것도 가서 뭐 예약해야지, 뭐 환전해야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어떤 데는 10몇 시간 타지.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한계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응?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참 자신을 변화하라는 것도 얘기가 참 어려워. 자기가 변하면 뭐해? 여기서 안 변하는데. 부모는 이미 굳혀졌어요, 이게. 뭐든지 오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갈수록 바꾸기 어려워. 뭐 얘기도 들어봤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다. 담배 피운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은 끊기가 쉽다. 오래돼 있으면 끊기 어렵다. 뭐 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미 굳혀져 있어요. 굳혀있다는 건 몸이 굳혀있다는 뜻이 아니야. 사고방식. 이런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옳다, 옳지 않다, 맛있다, 맛없다. 이게 굳어져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좋아하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굳어져 있죠. 이분들은 살아계시더라도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이지. 절대 못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 자기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이런 쪽이. 여기까지는 못 바꿔. 할아버지 할머니 바꾸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나 부모하고는 계속. 부모뿐만 아니라 우선 가까운 형제, 자매,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게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바꾸려면 상대도 바꿀 자세가 돼 있고 나도 바꿀 자세가 돼 있을 때 혀로 협조해서 바꿀 수 있어. 근데 나만 바꿔. 이 주변하고 갈등이 생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에 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우문현답이라 그랬죠. 자꾸 어리석은 질문. 이게 뭐 메일을 통해서도 많이 누가 질문한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질문들이야. 정말 세계 평화를 막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같은 그런 정도 스타일의 질문으로 받고는 전 들리지 않아요. 세계 평화 걱정이 아니라 너 걱정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또 어떤 한 부분에서 문제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있죠. 우리 몸. 우리 몸이 있어요. 우리 몸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병들이죠. 병이 뭐 이게 통증이 있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통증은 사실 간편한 건데 아픈 것도 있지만 뭐 정신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이게 또 정신병을 얘기하는 거야. 현대인이라면 정신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분노하고 뭐 기쁠 수도 있겠지만 뭐 성질도 나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 우울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근데 일반적인 어떤 병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주범이 어쨌든 대부분이 어떤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지. 뭐 감기가 걸어다니다가 우리를 껴안거나 그러진 않는다.
거의 보이지 않는 세균. 뭐 물이라든지 공기라든가 뭐 또 결국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 그러면 무수히 많은 세균이 들어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 안에도 이미 세균이 몇 조마리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 그 세균 중에서는 유익한 세균도 있고, 유익하다 반대가 뭐지? 무해. 무해? 해로운. 불량세균이지. 해로운 세균도 있고, 유익한 세균이 안에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나쁜 세균이 있고 좋은 세균이 있어. 이게 대치하고 있다. 우리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그래요. 이 대치가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유익한 세균보다 해로운 세균은 대부분 유익한 세균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해로운 세균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야. 힘으로 누르고 있어. 근데 유익한 세균이 그 누르고 있는 것을 중지하면 이 해로운 세균이 갑자기 급속하게 증식이 돼요.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염증 저런 염증 별로 병들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세균이 있죠. 어떤 사람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정수기 쓰는 이유가 외부에서 나쁜 세균 이런 거 들어오죠. 이거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한 거야. 세균 얼마나 들어와요.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 들어와. 우리 몸 안에 해로운 세균들 있어. 이거 없앨 수가 없다니까.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고 TV에서 많이 들어갔죠. 손을 비누로 씻어. 여러분 손을 비누로 씻을 때 여러분 별로 의식을 못하죠. 이렇게 씻죠. 이게 허술하게 지나간 쪽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여러분 누가 손 씻는데 막 이런 식으로 씻는 거 봤어요? 이렇게. 원래 엄지손가락까지 다 씻어야 돼. 이 사이사이까지 다 씻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손에 남아있는 세균이 씻은 다음에 6억 마리래요. 그걸 참 세고 있는 애들도 참 대단한 애들이야. 그러면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할 수가 없고. 나쁜 세균의 특징은 증식을 하면 100배에서 200배씩 커져요. 응? 100배에서 200배 갑자기 커지는 거야.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거야. 이 병을 일으킬 때 아무리 병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된다 해도 가능한 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지만 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익한 세균이 해로운 세균을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필요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즉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소위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야,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이 유익한 세균이 해로운 세균을 계속 누를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유익한 세균이 힘을 못 써요. 얘가 증식을 해요. 여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면서 이제 일을 이렇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느냐? 없죠. 스트레스가 막 가만히 혼자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남이 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누가 인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느냐? 어려워. 저도 한국에서 안 가본 데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스트레스 줄 수 있느냐? 힘들어요. 사회는 가끔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죠. 왜냐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빵빵 거린다든지 생판 처음 본 놈이 한번 웃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약간의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그러면 가족하고 친구라는 관계가 뭐예요? 자신하고 밀접한 관계예요. 소위 애정 관계죠. 애정. 표현은 안 하지만 가족끼리 아침에 일어나서 나 사랑해 막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나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짜증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예요. 이쪽은 혈연으로 진짜 피가 섞인 거지. 이쪽은 피가 안 섞여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다른 관계라면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땐 짜증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나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거야. 똑같은 거를 나한테는 성질을 내고. 그게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관계니까 남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 깊은 거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건강하셔야 돼요. 뭐, 마음이 없다 이거야. 마음이 없어.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한테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병이 없어야 될 텐데 자기 망할 텐데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 응? 자, 이런 것을 우선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DNA. 이거에서 쭉 올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한국인의 DNA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단일 민족이 아니라 항상 얘기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몇 군데가 모였을 거라고 옛날에 쭉 올라가 보면. 그러면 한국인의 많은 DNA가 섞여 있는데 이거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자기 의지가 아니죠. 물려받은 거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거는 이게 일부라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일부라도 개선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개선된다는 건 뭔가 하면 어차피 이게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다못해 국물 있는 찌개를 끓였는데 맛을 봤더니 너무 짜다 이거야. 이왕 소금을 넣었으면 소금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물이라도 좀 부어주면 돼. 물이라도 좀 부어서 끓이면 좀 나아요. 그 정도만 나아도 도저히 못 먹겠던 거를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개조가 되면 좋겠지만 완전 개조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화처럼 만든다면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여기 뭔가 더 나오고. 완전 개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완전 개조가 아니라 일부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일부라도 개선하는 걸 가지고 느끼는 그 정도는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DNA는 우리 어떤 면에서 이제 몸속의 사고방식 이런 물론 여기 지금 DNA에서 저는 머리 색깔이니 이 사람의 체형이 어떤 체형이니 무슨 사상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나 사고방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일단은 개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외부의 문제를 없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계절 못 바꾸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를 어떻게 이런 어떤 것들을 세균을 차단한다는 마스크 써요? 마스크 써도 이게 세균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다 들어와요. 이 방법이 없어. 방독면을 써도 안 돼, 지금. 응?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왔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독감, 감기가 돌아도 어떤 사람들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응? 그게 왜냐면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 때문에 그렇죠.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키우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거를 막자는 게 아니라 이게 못 막는데 이거 막으려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이 외부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는데 그게 바로 면역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폴 세미나나 일반 세미나하고 틀려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뭘 먹어라 무슨 식품을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게 지금 TV처럼. 그러니까 면역력을 갖다 스스로 기르게 되면 외부에서 아무리 세균들이 많이 들어와도 발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결국은 외부 문제에 생기는 거를 막는 것보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한국인의 그 DNA 중에서 좋은 거는 많죠. 좋은 것도.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 어떤 기술, 집념, 여러 가지 있어. 그렇지만 아주 공통적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누구나 다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조금만 줄여주면 누가 편해지느냐? 우선은 자기가 편해지고 내가 편해지면 주변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있거나 또 친구끼리 몇 명인데 한 명이 막 흥분해갖고 화나 있으면 주변 사람 기쁘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 거라니까, 분위기가. 아무리 밖에서 기분이 좋아갖고 왔어. 근데 집안 분위기가 쏴해. 그럼 거기 가서 낄낄대고 웃을 수 있냐고. 분위기 눌려요. 그리고 우리 환경 영향을 받죠. 응? 영향 받으면 여러분 별로 이게, 그래서 같이 집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면, 뛰쳐나오고 싶어요. 뭐, 친구나, 이런, 소위, 가깝게 지내는 이 사람들하고, 별로 이게, 자꾸 갈등이 겪게 되면,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구조에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남하고 막 어울리고 싶어 하고, 사실 많은 사람을 알고 싶어 하고,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거기 가보고 싶은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디론가 떠난다는 건 어디는 지정을 안 하는 거야. 그 얘기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이 영향력, 환경으로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응? 돈 없이 떠날 수가 있냐고. 또, 뭐, 일부는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할 텐데, 허락 안 돼.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떠난다는 건 지금 보따리 싸란 뜻은 아니에요.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을 때, 아까 여기 제가 적었던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나쁜 세균들이 발병이 돼. 그러니까 병이 생기죠. 이 병에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좀 찢어졌으면, 여기다 뭐 이게 소독하고 뭐 약 바르면 끝나. 마음속에 생겨요, 마음. 이게 계속 깊어지니까 사람이 점차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 걸어다니고 있지만 모르죠. 응?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왜 제가 아까 지금 여기까지 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냐고. 우리가 지금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에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싸우고 있는데, 순위파 시아파가 싸우고 있는데 가서 우리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세계 변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못 바꿔요. 이 순위파 시아파 이게 싸우지 말고 있어라. 이거 누구도 못 바꾼다니까. 왜? 이게 뭐 600년 됐다는가, 1000몇백 년 됐다는가, 지금까지. 우리 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 있죠.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 있는데 이 남과 북의 갈등이 있지. 남쪽에서 막 북쪽 막 별로 이렇게 아주 좋아하지도 않는 거 하고, 북쪽에서 남쪽 뭐 가서 좀 잘 사는 나라니까 가서 뭐 있어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탈북도 하긴 하지만 또 뭐 아주 사고방식이 확 바뀐 사람들은 남쪽 막 무슨 도당이다 뭐 이러잖아. 지금 계속 이 긴장도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남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옛날에 북쪽하고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북한은 나쁘다 이거야.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은 북한이나 남한이 서로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지.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북한에서 여러분한테 와서, 북한 누가 와가지고 막 진짜 한 대를 내렸다든지.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도 마찬가지겠지. 왜 그러겠어요? 본인은 직접 피해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여러분이 일본 싫어하잖아요. 일본에서 여러분한테 와갖고 뭐 성질을 냈냐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일본이 뭔지도 모르고 북한이 뭔지도 몰랐다가 자라면서 이 사회로부터 또 이 주변, 특히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계속 이런 이 얘기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응? 별로 이게 우호적이지 않게. 그러니 아까 세계에서 중동에서 순위파, 시아파 얘들은 몇백 년인가, 1000몇백 년인가를 지금까지 그렇게 갈등으로 해왔다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겠냐고. 걔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서로 싸우고 싶겠냐고, 다 친하고 싶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자라면서 주변에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굳어지는 거야. 아빠가 순위파인데 아들이 시아파로 바뀌거나 아니라니까. 순위파면 순위파, 시아파면 시아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위에서 듣는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직접 피해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대대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자, 이런 얘기들을 쭉 보고 있어. 이게 이제 서론인데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느냐. 이 나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이 뭐 아주 간접적으로 들어서 정확히도 모르고 막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학원 강사를 쭉 하면서 거의 동시에 저는 학원 강사 외적인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거창하면 비즈니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다양한 업종, 다양한 일,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국가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막 뭐 학문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몸으로 계속 겪어오고 제 자체도 바꾸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그간에 많이 생각도 해보고 깊이 생각은 안 해. 깊이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자체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폴 세미나라는 것은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결국 막 얘기하던 그 끝에 보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이걸 하나씩만 사면 돼. 너 이거 하나씩만 하루에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만약 그런 그 세미나 같으면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어떤 스님 이 시간에 왜 세미나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쫓겨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막 진짜 자발적으로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도 세미나 하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방법. 차라리 그냥 뭐 한 2시간이라도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해주면 내가 스트레스를 좀 당분간은 벗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뿐이라고. 그 다음에 이 세미나를 안 올렸더니 자꾸 옛날 세미나를 본다. 옛날 세미나하고 지금하고는 반드시 같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여러분도 계속 바뀌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옛날 거를 지금에 갖다가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아무리 옷이 품질이 좋다고 지금 입으면 맞겠냐고 이게. 응? 초등학교 때 쓰던 볼펜은 지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뭐 무슨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개인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거라도 처방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뭐를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사실 전혀 다른 게 우리가 어떤 그거를 객관적인 가치로 얘기를 못 해요. 응? 돈이 엄청 많으면 행복하느냐?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불편하지 않다가 정답이에요. 돈이 많으면 불편하지 않다가 정답이라고. 또는 뭐 아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한가? 아주 좋은 집에 살면 편리한 점도, 뭐 불편한 점도 있어요. 너무 방이 많고 이게 칸이 크면 청소하기 불편하고 재산세 낼 때마다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무슨 뭐 관리비도 많이 내고 뭐 불편한 게 많아 사실 생각보다. 뭘 사도 살 것도 많아지고 하나만 사도 될 거면 2-3개 사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접하는 건 대부분 객관적인 기준이죠. 한 달에 누가 얼마 번다, 좋다, 무슨 직장을 다닌다, 좋다. 우리 다 겉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란 말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되 겉으로 표시를 안 할 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요즘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굉장히 좋아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또 이 유사 프로그램도 있어. 저는요 나는 자연이다 이게 막 산골에 혼자 사는데 저 사람들 무섭고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다 인터뷰 보면 원고를 그렇게 줬는지 몰라도 다 행복하다 그래. 진직 들어올 걸 잘못했다고. 대부분 그래. 먹는 것도 보면 시원찮은 것 같고 생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다들 보면 진짜 행복하다. 나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또 가족하고 없어. 가족은 또 다 떨어져 있어.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고 싶긴 하지만
왜 그랬어요? 붙어 있어갖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 나는 자연이다가 사람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엄청 많아. 내가 알기로는 100회가 넘어, 지금 이게. 유사 프로그램. 어디서 그렇게 자연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찾아냈는지. 어? 그럼 이게 TV 나온 사람이 이 정도면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대부분 행복하고 만족한다. 그럼 우리가 TV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들 있죠. TV에. 막 소위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이 단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공.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 TV에 자주 나와. 그 사람들 매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뉴스를 봐요. 우리가 막 누구 이름 얘기하면 이름 될 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나 몰라.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속 남들의 공격을 받아. 욕먹어. 뭐가 일이 터져. 정신이 없지. 응? 하다못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중국에는 또 중국의 대통령은 아니고 중국은 뭐죠? 중국은 일단 시진핑인가 하는 주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행복할 것 같냐고. 중국 전체 이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맨날 암살에 관련된 불안에 떨어요. 암살 관련돼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자꾸 와. 그 안에 어떤 세력 간의 암투에 의해서 당하기 전에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미리 아예 그런 그런 어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숙청도 하고 하죠. 자리에서. 어디 다니면서 내가 누가 나를 굉장히 해하려는 그런 조직이 있다. 그게 막 인터넷 뉴스에도 뜨고, 중국에. 그렇다 하면은 어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편하게 먹겠어요? 내가 이거 먹고 있다가 주방장이 매수돼가지고 이거 안 좋은 거 넣어놓을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직사시키는 것도 있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한참 있다 죽게 만드는 것도 약이 있는데, 응? 그러면 이거 먹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이게 맛있다고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성공했다고 부러워해요. 응? 그게 아닌데. 우리는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것은 결과만 얘기하는 거야. 누가 어떤 스포츠 선수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며, 얼마를 받았다며, 좋겠다. 그 사람이 그거 받으면 받는 순간 좋겠지. 짧은 순간이에요, 짧은 순간. 여기 대학생도 알겠지만 대학교 합격하면 그 순간이야. 대학교 2학년한테 물어봐요, 2학년. 1학년 후반기만 가서 물어봐. 대학 입학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너무 깊어서 떨립니다. 없어!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그냥. 그 순간, 합격한 순간, 야야.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꾸 객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에서 아까 제가 나는 자연이라 했죠. 나는 자연이라는 사람이, 내가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다. 너무 즐겁다.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인 잣대로 돼요? 응?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200만 원 사람이 2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건 산수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1억을 벌어도 불행해요. 항상 불안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남는다 이거야. 이게 남아. 야, 이거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작은 것도 나눠 쪼개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DNA 나빠서 행복 지수가 낮아요. 이런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아주 바닥이에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이 수입이 적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걸로 생활이 될까? 이런 쪽에 가면 행복 지수가 높아. 근데 그런 쪽에 가면 병원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아. 왜? 행복 지수가 높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거든요. 덜 받으니까 세균들이 백날 들어와 봤자 이게 발병이 안 돼. 당연히 병원 가는 빈도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무슨 사람들이 집회하는 줄 알아. 집회.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꽉 찼어. 대기 어떨 때는 몇 시간씩도 해야 된대요. 사람이 많으니까 충분히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디가 아픈지 어떤지 충분히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 어제 무슨 뭐 데이터 나왔던데. 진료 시간에 불만이 많다. 심한 경우 1분에 끝난대. 한 사람 1분. 다음. 1분이 뭔지 아세요? 1분이면 이름 확인. 누구시죠? 처방. 물어보지도 않고. 원래는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가서 기계 검사하시오 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한다. 응? 그러니까 이 오진율이 높죠. 우리나라. 오진은 잘못 이렇게 진단.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집어치우고 세계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거나 안 돼. 한국, 여러분 한국 지도자일 사람 극소수니까 이것도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껏 여러분이 이 범위 안에서 최대 고민이 뭐냐? 일단은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 선택을 하는데 엄밀한 면에서 진로 선택이죠.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주변 친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친구하고 서로 상의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찬물이 있어. 물이 차. 거기다 찬물을 섞어. 백날 부어봤자 온도 안 높아져요. 찬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야 온도의 변화가 생기죠. 이게 뭔가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오히려 이게 굉장히 어떨 때는 해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도 어디 같은 인터넷을 보고 나도 어떤 같은 인터넷 보고 이 친구도 같은 TV 보고 나도 같은 TV 보고 언론이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게 아니야. 그 다음 뉴스에 나왔다. 그거를 서로 여기 이 친구도 뉴스 보고 이 친구도 그거 갖고 서로 얘기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소위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된 뭐 소스라 그러나? 소스가 똑같은데 둘이 논쟁해봤자 그 나온 논쟁에 대해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다 이 정도에 불과해. 그리고 대부분 나하고 친구끼리는 원래 친구하고는 막 모든 게 다 일치했겠지만 되게 다 반대로 놀아요. 친구는 막 좋다. 뭐가 좋아? 뭐 내가 좋다는 뭐가 좋아? 뭐 이게 상당히 뭐 같이 논쟁하려고 만난 사람들처럼 삐지고. 그러나 이거는 같은 찬물이에요. 같은 찬물이니까 친구들하고 고민을 서로 얘기한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무슨 고민이 해결되겠어? 안 되지. 동병상련?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어떤 뉴스가 나왔다.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은 굉장히 일반화 많이 시켜요. 이게 안 좋아. 뉴스를 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거 좋지 않아. 오직 확률이 낮고 특이하면 뉴스에 나왔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뉴스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그런 일이 좀 이렇게 정말 드물어도 너무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야. 무슨 알겠죠? 뉴스에 나와서 왜 김치찌개가 맵네요? 안 나와. 뉴스는 희박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일반화시켜. 남들은 저러나 보다 이렇게. 저 정도는 돼야 뭐 잘 산다는 얘기를 듣는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뭐 쉴 시간인데 잠깐 쉬겠지만 중요한 지금 얘기예요. 무슨 중요한 얘기냐? 여러분이 고민이라는 게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내가 나중에 무엇이 돼야 되겠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게 되려고 얘기하냐? 뭔가 성공적인 것 같으니까 이런 게 많아요, 일반. 물론 성공 안에는 뭐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남이 봤을 때도 그 정도는 잘 되네. 그럼 결국 뭔가 하면 자기 인생을 안 살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늘 스타트 할 때 나부터 시작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직업을 택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가족이 기쁘기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커요. 내가 이게 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친척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친척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씹어요. 걔 어렸을 때에 별로 예쁘지도 않은 애가 요새 뭐 많이 나아졌는데 뭐 성형수술 받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친척이 한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응?
그냥 걔네 집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옛날에 뭐 우리한테 뭐 어쩌고. 친척이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아마 한국이 특별히 그럴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꾸 친구한테 물어봐. 가족의 영향을 받아. 가족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옛날에 되고 싶었는데 자기가 못 됐던 걸. 그걸 애한테 자꾸 주입을 시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희생시켜서 부모가 기쁨을 느낄 수는 있겠죠. 이 희생이란 게 뭐냐?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나마 갈 수 있는 데를 가는 것은 그나마도 괜찮아. 가지도 못하겠는데 그걸 자꾸 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괴롭히는 집단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한국인의 부모님들이 그런 나쁜 DNA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가 이루어라. 내가 이런 걸 줄여서라도 너를 위해서 투자했다. 이 나는 뭘 원하는 줄 아세요? 투자 안 해도 좋으니까 바라지 말아요. 원하지도 않은 걸 자기가 투자해놓고 나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희생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강조 안 하지만 일단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뭔가 막 팍 터졌을 때는 나와요. 옛날에 내가 우리 그렇게 어려웠을 때 널 그렇게 했는데 너는 뭐 이랬다. 그러니까 이 나가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내가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마음속으로는 진짜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얘기를 들어보거나 주변 그 뭐 형이나 누나 얘기 들어보면 난 진짜 불효자식이야. 난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런 환경이 돼 있는 것이 여러분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의 가정에서 그래요. 경제적으로 풍부해도 경제적으로 풍부해도 막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부잣집에서 맨날 낄낄대고 막 웃냐고. 맨날 그 으리으리한 소파 놔두고 거기 세 싸우잖아. 싸우고 막 갈등 겪고 흥 하고 가고 뭐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근본적인 게 안 바뀌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돼.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마음의 평화를 갖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갖는다 병을 갖지 않는 거죠. 몸이 불편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막 짜증나는 것은 여러분 성격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짜증이 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편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한국을 이건 안 되더라도 일단 내 마음의 어떤 평화 이거를 갖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마음 먹기 나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마음 먹기 나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선 우리가 건강해야 돼. 아니면 현재 여러분 중에서 절반 정도는 어떤 상태냐? 스프링이에요.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어. 왜 뛰쳐나가느냐? 집이 불편해서 추워서? 집이 추워서가 아니라 여기 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튀어나오고 싶어. 튀어나오고 싶지만 튀어나가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해서 튀어나가야지 분노를 가지고 튀어나가면 안 돼요. 그럼 될 일도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 이번 세미나는. 그래서 진로 선택은 뭘 하면 좋으냐? 그걸 왜 내한테 물어보냐, 이게. 내가 매번 얘기지만.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어떻게, 그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한 애한테 새벽형 인간이 되라?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에 일어나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이 생기지. 그럼 성공해가지고 살만 하니까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세요. 이제, 그 사람 살만 하니까 이제, 애석하게도. 뭔 필요가 있냐, 이거야. 새벽 인간 그건 지가 새벽에 일어나겠지. 걔가 왜 새벽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마 부모님도 새벽에 일어나실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 막 새벽에 나가시면서 밥 같이 먹어야 되니까 막 깨우고 뭐. 그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후천적 유전이지. 응?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돼. 자, 진로 선택. 왜 진로를 고민하느냐? 들어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적 독립이죠.
내가 부모님한테 또 가까운 형제한테 이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뭔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한테 신세받지 않고 내 혼자 자립을 하는 자립. 근데 이게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딱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이게 좋다. 왜? 부모님 세대 때 좋았던 거. 의사, 법관, 이과, 문과. 엄마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겠죠. 옆에 친구들 들어보니까. 응? 엄마가 동창회나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이 친구들이 있어서 엄마가 항상 문제가 생겨. 엄마가 원래 평상시 만족해요. 집에서 아침에 즐겁고 드라마 보고 재밌었어. 꼭 친구가 안 나오면 난리야. 친구가 무슨 반지를 꼈다. 어딜 여행을 갔다 왔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뭐가 됐대더라. 누구네 딸은.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불행해져.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집에 엄마 혼자 계실 때 많겠죠. 아빠도 대부분은 일하러 나가시고 애들도 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허망한 거야. 이게 고생을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이 결과물이 시원찮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다리죠.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서 아빠하고 부부싸움 일어나. 직접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부부싸움 일어나. 애들 또 오면 너 왜 지금 공부 안 하니?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고 싶은지를 알면 밤새서 부모님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오늘 공부는 절대 11시 지나서는 하지 마라.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탁 끄면 학생이 촛불을 탁 켜놓고 할 거고. 지금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라면. 응? 그거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 같죠? 싫어합니다. 싫어. 어떤 부모님이 절대 애 공부하는 걸 싫어해. 그분 사고방식이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시험 때인데 공부를 못하니까 이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참 신기하죠. 서울대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집 애들 둘 다 서울대를 갔어요. 참고서 한 권도 안 사죠. 그러니까 전부 용돈을 사야 돼 본인이. 우리 보통 일반 가족이 참고서 그렇게 사줬는데 너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그리고 아빠가 딱 들어오죠. 그때 그 집이 논현동 차병원 뒤에 있는데 아빠 퇴근 시간 되면요 5분 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딱 가면 그 아들 둘이가 바둑 두고 있어요. 중학생들이. 그래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딱 들어와서 그래 어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하다가 공부하지 집에까지 와서 공부하냐고. 그분 참 아주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요새 좀 아프신데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우리 아침에 수영장 가자 그런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워낙 아빠가 막 다혈질이고 성질이 있어서 수영 보세요. 시험 공부하는데 그날 시험 보러 가는데 아침에 수영장 간다. 이론상 멋있죠. 왜냐면 수영장 갔다 와서 학교 가면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울면 겨자 먹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그 전날까지 시험 공부를 끝내놔야 돼 미리. 그래서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제가 그 아빠랑 실제로 그 집을 가봤어요. 바둑 두고 있어. 근데 바둑은 이미 다 둔 거에다가 그냥 놔두고 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반대네. 일반적인 경우와. 어쨌든지 진로 선택을 여러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환경으로 인한 진로 선택이야. 그게 마치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해결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경제적 이 독립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진로 선택할 때 여러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까지 결정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 한국인의 나쁜 DNA.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 남을 의식하는 것부터. 그걸 고쳐나가면 나라도 행복해. 남 걱정하지 마세요. 막 친구 걱정? 왜 친구 걱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 친구가 영원히 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남 걱정하지 말고 요거를 먼저 걱정해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도록 이렇게
절대 이 신경 쓰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잠깐 쉬었다가 분석을 해서 내가 우리가 도대체 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겠다. 그게 제가 여러분 직접 안 만났지만 같은 한국인이잖아요. 저도 그러한 어떤 나쁜 DNA를 가졌겠죠.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갖고 지금도 고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좀 더 일찍 고치면 고칠수록 좀 더 일찍 행복해진다. 행복이 나가면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응? 저 실제로 이 사회에서 다니면서 저 짜증 낼 일이 없어요. 짜증 낼 일이 없어. 그냥 뭐 상당히 편한 거죠. 이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응?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다 집어치우고 여기에 대해서만 좀 분석해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렇다. 저거 바로 나다. 나도 바로 저렇다. 나도 저렇다. 그러면 그걸 인식하고 그걸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자. 이런 얘기죠. 그럼 외부에서 많은 공격이 들어와도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안 당한다니까. 그거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또 어떤 것들을 앞으로 또 이제 여러분이 주로 이제 뭐 20대 초반, 중후반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하면서 주변에 전부 주변을 우리가 못 바꾸니까 우리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요.